Come a little closer, baby, read my lips. 오늘 날씨 너무 춥지 않아요? 하래도 추워요? 사실 저도 추워가지고 옷 좀 껴입고 있는데 저기에 다른 계절이 한 분 계시네요. 아? 뭐가요? 루나 안 추워요? 반팔에 반바지가 무슨 일이람? 와, 루나에겐 이런 날씨도 여름 그 자체인가 봐요. 추워요? 난 완전 선선하니 좋은데요? 호하항. 루나만 보면 세상에 추위가 없는 것 같아요. 더위에만 취약하군요. 더위에 디귿자도 얘기하지 마요. 나 말하는 것만으로 더워지는 것 같아. 네, 자자. 이 추운 날씨에도 식은땀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을 뭔가 흘리고 있을 그런 루나를 저희 뒤로 하고 저희 1주차 얼른 시작해볼까요? 네, 좋아요. 언니들 저희 레주파 1주차 퀴어 오락실 본방 사수 해주실 거죠? 루나도 같이 가요. 일량장점에서 사용하는 언니라는 호칭은 특정 젠더에 한정된 호칭이 아닌 모든 일량장점 청취자분들을 지칭하는 애칭입니다. 안녕하세요 언니들. 레주파 활동에 힘을 보태주세요. 기업은행 011-5513-0810 기업은행 011-5513-0810 자동이체를 통한 정기 후원 또는 일시 후원으로 일양장점에 언니들의 사랑과 손길을 보내주세요. 언니들께서 후원해주신 금액은 방송 제작비로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항상 저희 방송을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9월에 레주파를 후원해주신 분들입니다. 맑은 날의 지렁이님, 올해에도 잊지 않고 레주파에 보내주신 사랑, 마음 깊이 간직하며 더욱 즐겁고 알찬 일량장점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니들이 남겨주신 맞춤 주문을 보고 맞춤 옷을 제작하여 선물해드리는 시간. 그녀의 맞춤 주문. 10월 1주차의 맞춤 주문 손님은 경청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청년 경청입니다. 저희 애인이 예전부터 눈독을 들이던 전자제품이 하나 있는데 금액이 저렴한 건 아니어서 돈을 모으고 있던 중에 제가 이번에 경기도 청년복지 포인트를 신청하고 심사 완료되어서 30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딱히 가지고 싶은 물건이 없어서 이걸로 뭐 하지? 하면서 검색하던 중에 애인이 가지고 싶어 하던 전자제품이 있다. 심지어 가격이 좀 더 저렴하겠다. 바로 구매하고 애인에게 구매 완료 내역을 보냈는데 애인이 너무 좋아하면서 신나하니까 제 기분이 더 좋더라고요. 이 기분 좋음을 공유하고 싶어서 사연 드립니다.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신청곡은 미유의 딴딴따단 부탁드릴게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와, 안녕하세요, 언니. 전자제품이 어떤 거 사셨는지 저 너무 궁금하거든요. 저도 최근에 사고 싶은 게 되게 많아져가지고 혹시 하래님은 뭐 전자제품 욕심 같은 건 없으세요, 따로? 잘 없는 편이고 제가 그냥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잘 없는 편이긴 한데요. 무력이? 네, 무력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가끔씩 필요한 거 하나씩 생기고 뭐 이 정도인데 제가 열심히 사는 거는 저의 고양이를 위한 제품들 주로 그런 제품들 그런 거고 진짜 필요한 거 아니고서는
사도 소모품 정도로만 이제 사지 가구나 전자제품 이런 것들은 정말 필요하면 사고 아니면 굳이 안 없어도 되면 제가 그렇게까지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진짜 필요한 거는 사긴 사요. 근데 저 전자제품, 가전제품들 중에서도 네. 정말 필수로 있어야 하는 게 있고 네. 아니면 그 내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게 있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있으면 더 좋은데 없어도 사는데 지장 없는. 맞아요. 그래서 네. 아마 언니도 그런 거를 사시지 않았을까? 저는 요즘에 커피 머신을 계속 보고 있고 네네네. 오븐도 계속 보고 있고 네. 막 음식물 처리기 요즘에 잘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이런 걸 보고 있는데 뭔가 그런 걸 사셨을까요? 전 너무 궁금해지는데 근데 경기도 청년복지 포인트는 제가 경기도민이 아니어가지고 그런지 네. 처음 들었어요. 경기도민이 저도 아니긴 해서 네. 네, 저희 다 마포구민이라 가지고. 그니까요. 그래도 네. 뭐 이런 뭐 복지로 네. 인해서 뭐 언니가 이렇게 삶에 도움이 되셨다니 네. 매우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이런 포인트, 청년 복지 포인트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서 네. 혹시 듣고 계신 언니분들 중에 경기도 사시는 분들 계시면 한번 찾아보시고 아마 받으실 수 있다면은 같이 혜택도 받으시면은 좋지 않을까 싶기는 하네요. 저희 퀴어지만 풍요로운 퀴어가 되면은 더 좋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럼 저희 경청님의 신청곡인 미유의 딴딴따단 듣고 올게요. 음악 듣고 왔습니다. 맞춤 주문 사연을 보내고 싶은 언니들, 올해 특별한 방법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동안 언니들의 사연을 받아오던 방법인 SNS 프로필 링크를 통한 사연 보내기, 다음 카페 레즈파의 엘량장점에서 사연 게시판을 통한 사연 보내기, 그리고 이메일 lezpa@한메일.net을 통해서 보내주시는 방법뿐만 아니라 이제 손편지를 통해서도 사연을 보내실 수 있답니다. 디지털 시대에 휩쓸려 가버린 아날로그 감성이 고픈 언니들을 위해 레주파에서는 손편지로 보내주시는 사연도 환영하고 있습니다. 언니들의 손편지 사연은 마포 FM으로 받고 있습니다. 보내주실 주소를 알려드릴게요.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 88 4층 마포 FM 엘량장점팀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즈파 카페 공지사항 또는 레즈파의 SNS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언니들의 사연 다음 주에도 기다릴게요. 언니에 의한, 언니를 위한 꼭 맞는 맞춤 정보 띵동. 10월 1주차의 띵동은 부산에서 열리는 친구 사이의 행사에 대한 소식입니다. 한국 게이 인권운동단체 친구 사이에서 사귐의 현장을 확대하기 위해 커뮤니티 사귐 프로젝트 프로그램을 지역에서도 진행한다고 합니다. 오는 10월 9일 월요일 한글날 오후 2시부터 아이샵 부산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프로그램은 성소수자 스트레스와 자기돌봄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심리 워크숍이라고 하는데요. 성소수자들만이 겪는 고유한 스트레스 요인은 무엇이며 이 스트레스가 성소수자 정신건강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살펴보는 집단 상담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간단한 강의와 그룹 작업을 통해 성소수자로서의 자신과 타인의 스트레스를 살펴보고 자기 돌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모색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고 합니다. 부산뿐만 아니라 영남권에 거주하는 모든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하니 그동안 서울에서 주로 많은 행사들이 열려서 아쉬웠던 언니들 중 지역이 멀지 않는 언니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일 것 같습니다.
신청은 친구 사이 홈페이지 또는 SNS에서 안내하는 신청 링크를 통해 가능합니다. 그러면 2023년 10월 1주차의 띵동은 여기까지. 언니들, 다음 달에도 더욱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1주차 퀴어 오락실의 하레입니다. 추석 황금 연휴가 다가오는데요. 언니들은 시골에 내려가시나요? 저는 오랜만에 가족들과 드라이브를 가려고 합니다. 늘 건강하고 젊어 보였던 부모님이 너무 나이가 드시고 내가 어른이 되는 만큼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달라지는 게 느껴지는 요즘이네요. 언니의 주변에도 무엇인가가 달라지면서 묘한 기분이 드신 적 있나요? 세상엔 영원한 게 없고 변하지 않는 것이 없는 대신 영원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변하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한다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달라지는 것이 모두 좋은 것은 아니지만 상황이라는 건 나의 결정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기에 언니의 변화가 익숙치 않더라도 늘 본인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레주파는 언니를 응원합니다. 그럼 오늘도 방송 재밌게 들어주세요. 퀴어 라디오 엘량장점은 무지개처럼 다양한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 주차별 고정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DJ 겸 작가 하레, 루나, 하나, 그리고 엔지니어 하레가 함께하는 1주차 방송 퀴어 오락실입니다. 언니들이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해봤어요. 같이 들어요, 엘량장점. 너 오늘 어디 가? 왜 이렇게 꾸몄어? 오늘은 이 몸이 데이트에 나가는 날. 데이트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일단 연애부터 시작하렴. 연애?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미지의 세계를 요점 정리해서 알고 싶다면 모두 모여라. 지금 귀 쫑긋하고 들을 시간.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네, 안녕하세요, 언니들. 저희 안녕하세요. 네, 10월에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어떻게 하는 건데? 하는 건데. 네, 돌아왔습니다. 근데 저희 저번 달에 예고를 드렸었죠.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주제가 좀 쓸쓸할 거라고. 네. 네, 10월은 쓸쓸한 가을의 계절이니까요. 네, 이번 키워드가 뭘까요, 루나님? 안녕. 이별. 잘 가. 네, 이별이죠. 잘 가. 가지 마. 잘 가. 어쨌든 저희 이별에 대해서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를 나눠보는 게 사실 생각해보면 좀 이상할 수 있어요. 이별하면 힘든데 이별을 굳이 하려고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를 왜 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별도 잘 마무리를 하는 것과 네. 그냥 되게 찝찝하게 마무리하는 것과 여러 가지가 좀 나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별은 가급적 서로 제일 할 수 있는 만큼 잘 정리하고 끝내는 게 뒤에도 후폭풍이 조금은 덜한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이별 중에서 각자 있었던 좀 가장 지금까지 여운이 길게 남는 이별이 있나요? 약간 상담 같아요. 네, 길게 여운이 가장 긴 여운이 남았던 이별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루나님은? 저는 네,
저는 꽤 센데 네. 저는 사별을 했고요. 네. 그리고 그게 끝이네요. 네, 거기까지만 들어도 될 것 같네요. 네, 여운이 정말 긴 그런 이별들. 그러니까 네. 이별도 사실 종류가 되게 다양하죠. 그렇죠. 네, 하나님은 가장 여운이 길었던 이별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사실 여러 개가 생각나기는 하는데 네, 뭔가 하나로 딱 꼽기는 어려울 것 그럼 같고요. 두 개로 꼽아보세요. 저는 뭔가 인간관계에서 이별이지만 네, 저한테 되게 그 교훈을 많이 남겨준 그런 이별도 하나 있었고요. 네, 또 되게 또 이번 동물과의 이별인데 이별을 하면서 약간 인간은 악하다 약간 이렇게 좀 제 가치관을 형성한 그냥 그런 이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크게 두 개가 생각이 나요, 저는. 네. 무엇인가를 배우시는군요. 그런 게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저도 이별 중에서는 가장 여운에 많이 남는 거는 사별이긴 해요. 저도 사별이 있어요. 저 이제 친구와의 갑작스런 사별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좀 네, 되게 힘들었었던 기억이 있었고 그거 말고는 뭐 연인과의 이별 같은 경우에는 좀 후회했던 이별 뭐 이런 것들이 조금 그나마 오래 이제 갔었던 이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정도 있는데 보통 이별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이별 얘기를 해야 될 때 사람이나 동물 뭐 여러 가지 이별들을 다 얘기할 수 있지만 저희 그런 쓸쓸한 이별이라서 조금 더 이제 연인과의 이별을 우선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네. 네, 그러면은 그때 저희는 1대1 관계인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연인 또는 아니면 뭐 정말 가까운 친구와의 그런 의도한 이별의 징조 같은 게 뭐 느껴지는 게 있을까요? 보통 이별을 한다라고 하면? 저 사람이 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기분이 들 때. 그거는 그 사람이 이미 이별하려고 한다는 걸 느끼는 건가요? 아니면 내가 이 사람을 정리하고 있다는 걸까요? 둘 다인 것 같아요. 근데 주로 그 사람이 이별을 정리할 때 그런 느낌이 들고 네. 내가 정리를 할 때는 제 마음 한구석에 있는 스위치가 꺼지는 느낌이 들어요. 탁탁탁탁탁 이렇게 꺼지는 느낌이 들어서 끝이 오고 있구나 를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릴 때는 못 느끼고 갑자기 후폭풍처럼 이제 헬로 다가오는 거고 이게 계속 이제 겪다 보니까 그러니까 희한한 것 같아요. 아이러니하게 네. 이별은 늘 갑자기 오지만 어느 순간에는 언제 오는지가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그것도 경험으로 이제 다져지는 네. 예지력 같은 네, 그런 느낌인 예지력이 이제 거죠. 생기면서 그런 느낌이 들 때 손가락 끝으로 나간다는 느낌이라든가 아니면 내 마음 한구석에 좀 꺼진다는 느낌이 들 때는 좀 나를 덜 상처받게 하면서 하는 이별을 많이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이별을 계속 생각을 해요. 그걸 피하는 게 나중에는 후폭풍이 오더라고요, 저한테는. 아예 그냥 미리부터 단련을 시켜놓는 거죠. 네, 그냥 그 현실을 계속 인지하려고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약간 스위치가 딱딱 꺼진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바삭바삭 말라가는 느낌이 들어요. 하르님이? 예. 그 저의 마음 표면이 있다면 그 표면부터 마르기 시작하면 이제 겉이 건조한 것과 속 건조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건설이시군요. 겉이 건조해지기 시작할 때 사실은 잘 관리만 해주면은 다시 촉촉해질 수 있는 제 마음 표현이 점점 겉이 건조했을 때 제대로 관리가 되지 못하면 점점 마르겠죠? 그러다가 속까지 이제 바삭하게 약간 버석 바삭 이런 느낌으로 말라버렸을 때 그 순간부터는 아무리 수분 공급을 다시 한다고 해도 원래대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그 말랑말랑했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별이구나. 점점 말라가는 것을 느끼고 더 이상 공급할 수분이 없을 때 그리고 수분을 공급할 의지가 안 느껴질 때
이별이 다가온다는 걸 저는 느껴요. 음. 네. 그렇군요. 네. 그렇게 그런 마음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저는 약간 루다님이 했던 말 중에 조금 그렇지 하고 공감되던 게 있었는데 저는 오히려 내가 그 사람과의 이별을 계속 생각하게 될 때, 그러니까 약간 그런 생각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별 상황을 자꾸 생각하게 될 때, 약간 그런 걸 계속 생각하게 되고, 근데 그거를 뭐 생각을 했을 때 뭐 받아들이느냐 못 받아들이느냐 뭐 그런 거는 별로 상관없이 자꾸 그 사람과이 없는 내 미래를 생각하거나 약간 그런 게 조금 반복될 때, 뭐 아니면 상대방이 나랑 같은 마음이 아닌 것 같다고 약간 확 한 번씩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니라고 하지만 분명히 네. 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그런 게 확확 느껴지는 빈도가 낮아진다고 해야 되나? 네, 근데 그런 데서 조금 불안함이 생기는 것 같아요. 스멀스멀 생겨서 자꾸 이별을 생각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그 이별이라고 하는 게 사실 사람마다 다르게 느껴지고 징조가 있긴 하겠지만 다들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얘기하셨던 게 최종적으로는 비슷한 것 같아요. 결국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이 없는 이 사람과의 이별 상황이 예상이 되는 순간이 결국은 그 상황을 생각하게 됐을 때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왔을 때 힘든 경우들도 있겠지만 루나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걸 되뇌이면서 그 힘듦을 극복하려고 하는 경우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이제 이별 징조 말고도 어떻게 이별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이별에 대처를 하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건데에 대한 방법들을 좀 들어볼 예정인데요. 그 전에 이 이별 분위기를 좀 한껏 더 고조시켜 보고자 노래를 하나 듣고 가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좋습니다. 네, 뭐 추천하실 만한 노래 있나요? 저 있어요. 네, 하나님의 저 추천곡. 방금 루나님의 표현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거든요. 스위치 엮어지는 거? 그 손 사이로 빠져나가는 네. 것 같다는? 혹시 아이유 거인가요? 그건 아닌데요. 저 그 표현이 많죠, 노래 중에서. 맞아요. 그 딱 이 제목이 그 맘마미아에서 그 아바 노래 불렀었던 것 중에 Slipping Through My Fingers라는 게 있어요. 나 잡히지 않고 계속 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이제 사람을 보면서 그 노래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Slipping Through My Fingers. 네, 듣고 저희 촉촉하게 버석하거나 촉촉하게 돌아올게요. 네, Slipping Through My Fingers 듣고 왔고요. 이 기분으로 저희 이제 이별한다라는 생각으로 저희 메소드로 한번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별을 어떻게 하시나요? 네, 그럼 결국은 이제 이별할 때가 다가왔음을 사실 지금 저희 셋 같은 경우에는 좀 직감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지금은. 네, 그렇게 알 때 어떻게 이별을 하는가인데 사실 이별한다라는 거는 내가 먼저 이별을 통보할 때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통보할 때. 네, 이별을 통보하거나 이별을 어쨌든 전달할 때. 통보 방법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이별이라는 것을 이 상황을 전달을 내가 먼저 주도적으로 해야 될 때. 저는 네. 그 연인 관계로만 얘기를 해도 되는 거죠? 네네. 저는 초반에는 네. 어릴 때는 그 사람의 마음이 닿는 걸 다 기다리면서 이별을 했어요. 어렵다. 내가 이별을 먼저 고하고 이 사람이 나를 정리할 때까지 계속 기다려줬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는 그게 너무 잔인한 일이더라고요. 네. 내가 변하는 모습을 그 사람한테 보여주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정리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감당이 안 되니까 그냥 피했던 거죠. 그 사람의 죄책감을 마음을. 조금이라도 덜려고 기다려준다라고 생각한 건데 사실은 그게 그 사람의 정리에 크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냥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알고 나서 이제는 이별을 할 때는 단호하게 해요. 어차피 먼저 말을 꺼내거나 먼저 스위치를 끈 사람이
나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네, 먼저 스위치를 껐으니까 우리가 함께 하자고 약속을 해놓고서는 내가 먼저 발을 빼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그냥 단호하게 해요. 단호하게 하고 연락도 다 끊어버리고. 네. 연락 와도 안 받아요? 네, 저 아예 안 받아요. 저는 되게 여러 가지 였었는데 막 그런 것도 해봤어요. 카톡 뭐 톡 이별, 깨톡 이별 이런 것도 해봤어요. 실제로 그런 거 좀 어렸을 때 그렇게도 해봤고, 물론 짧게 만난 사람이라고 다 그게 괜찮은 건 아니지만 그때는 좀 네, 제가 잘못했죠. 그런 식으로 이별을 고한 것은 그런 적도 있었고, 네. 일단은 대부분 만나서 얘기해서 헤어지긴 했는데요. 저는 기다려주는 거는 못했던 것 같은 게, 기다리는 걸 저는 이미 제 마음이 끝나서 기다리지 못하고 나는 끝이다라는 거를 전달하는 게 저는 제일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했고, 그 이후에는 이제 더 이상 붙잡을 수 없는 상황에서만 얘기를 좀 했어요. 사실 그것도 좀 나쁘죠. 그 전에 좀 어느 정도 미리 좀 티를 냈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약간 티 안 내다가 이별을 고하는 편이었던 적이 좀 꽤 있었어요. 나빠. 네, 좀 나빴죠. 나쁘다. 지금 생각해봐도 나빠요. 그래서 안 그러려고 항상 노력을 하곤 있는데, 근데 그렇게 했을 때조차도 그 사람이 준비가 됐지 않았을 때라도 저는 그냥 그날로 끝이었어요. 그리고 연락을 다 차단하진 않았고요, 저는. 근데 그냥 연락이 와도 뭐 읽고 씹는다거나 아니면은 읽지 않고 씹는다거나 그냥 그 정도는 있었어요. 그 사람이 어쨌든 제가 일방적으로 헤어지자고 한 거니까 조금 어느 정도 괜찮은지가 좀 걱정은 됐던 것 같아요. 뭐 이제 꼴에 양심은 있으니까 제가. 그래서 그냥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 뭔가 소식을 그렇게 듣는다면은 그렇구나. 하지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사실상 없어요. 그래서 그냥 맞아. 그건 제 그래요. 마음으로 그냥 지금 그렇구나 정도로만 이제 걱정을 하는 정도로 그냥 끝냈던 것 같고, 네. 그렇게 대부분은 그냥 얘기해서 끝내고 기다려주는 경우는 없었던 기억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네. 보통 끝내셨나요? 근데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저는 제가 한 번도 먼저 이별을 구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 그래요? 그럼 빨리 넘어가야겠네요. 이별 당한 경우를 한번 좀 어떻게 이별을 어떤 형태로 이별을 당해봤나요? 근데 제가 그 루나님 얘기 듣고 계속 하고 싶어가지고 말을. 네. 그 루나님이 어렸을 때는 그 기다려줬다고 했잖아요. 근데 네. 지금은 그게 더 잔인한 일이니까 단칼을 끊는다고. 네. 근데 사실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아, 그건 맞아요. 맞아요. 어떤 사람은 그 전장을 맞는 사람도 있어요. 필요한 사람도 근데 있고. 저는 약간 그 단칼에 이제 모든 연락과 모든 소식을 차단당한 그런 이별이 한 번 있었거든요. 네. 근데 아직도 되게 오랜 시간 지났지만 아직도 가끔 생각해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러니까 그것도 더 잔인한 느낌이 네, 있을 수 있어요. 맞아요. 근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또 그 사람이 또 제 연락도 받아주고 사실 제가 뭔가 이별을 통보받은 거니까 제가 좀 더 조금 어떻게라도 얘기도 더 해보고 싶고 다시 좀 만나보고 싶고 이렇게 좀 그렇게 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랬을 때 또 그 사람이 받아줬으면 또 그것도 그거 나름대로 힘들었을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약간 사실 정답은 없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상대방이 저처럼 저의 마음이 정리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마음, 그 희망 때문에 제가 희망 고문 당했던 케이스거든요. 6개월 가량을. 또 그렇게 느낄 수도 있죠. 네,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바로 사귀는 걸 보면서 충격을 먹었던 일이 있어가지고 대차게 그랬던 적이 있어가지고 이게 좋은 방법이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맞아. 하게 된 것 같긴 해요. 차라리 그냥 단칼에 끊고 그냥 그런 사람이다 해서는 보내고 그 사람이 날 미워하든 나중에 지나서 다시 생각을 하든 그거는
뭐 잔인한 말이지만 그 사람의 마음이죠. 내 마음 아니니까. 네, 그러면 저희 이렇게 자꾸 이별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했는데 결국 저희는 이별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잘 다음을 살아야 되니까. 아, 네, 그쵸. 그러면은 그런 이별들, 뭐 내가 뭐 이별을 주도했든 아니면은 상대방의 주도로 이제 이별을 당했든 그런 이별에 대처하는 방법, 다들 어떤 방법들을 써봤는지 그런 팁이나 노하우를 한 번씩 공유를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루나님은 주로 뭔가 어떤 식으로 이별을 좀 대처하셨었나요? 저는 할 때까지 해봤어요. 어떤 걸 할 때까지예요? 이별이 다가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온갖 짓을 다 했어요. 그리고 이별이 오고 나서는요? 그럼 나는 후회가 없거든요. 아, 나 진짜 구차하게까지 다 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간 사전 조치를 취한다네요. 이렇게도 변해보고 저렇게도 변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 말도 해보고 저 말도 해보고 다 해봤기 때문에 네. 솔직히 그 제가 차는 케이스가 솔직히 아니고 그 사람 날 찾고 차이는 케이스가 차이는 많다. 케이스가 좀 많이 있어요. 한 99%는 다 차였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그냥 후련했어요. 솔직히 나 이렇게까지 구차하게 할 수 없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할 만큼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후회는 없다. 미련도 네가 진짜 없고. 나한테 미련이나 애정이 없구나를 제가 저에게 확실하게 느끼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힘들긴 힘들 거 아니에요. 그쵸. 제가 갉아먹히죠. 네. 그때는 어떻게 지내나요? 어떻게 버티나요? 그냥 혼자 지내요. 그냥 아무랑도 안 만나요. 아 진짜요? 정말로 네. 시간이 약이다의 네, 케이스예요. 저는 사람을 사람으로 잊는다라는 그 악연의 끝에 달렸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때는 혼자 지내요. 혼자 지내고 그냥 믿을만한 친구들하고만 만나고 약간 정화 기간을 갖는군요. 네, 절대로 다른 사람 안 만나요. 왜냐면 그 신기하다. 사람이 나한테 하는 그 작은 호의 때문에 내가 흔들릴까 봐. 근데 저 약간 그런 비슷한 게 있었는데 저는 제가 그렇게 할 줄 몰랐을 적에 정말로 만나고 헤어지고 또 이제 힘드니까 또 다른 사람을 만나고 또 헤어지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다가 제 주변 친한 친구들한테 강제로 정화 시간을 부여받았어요. 네. 그래서 되게 그때 친구들이 노력을 많이 해줬는데 저는 정신 못 차리고 또 사람을 만나려고 할 때 네. 이제 나서서 거의 금지시키는 수준으로 해서 저를 한 몇 년을 그냥 솔로로 강제로 보내게 했어요. 근데 그동안도 제가 약간 그런 사람을 막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크게 못 하게끔 저를 많이 바쁘게 했고요. 그리고 그만큼 제가 해야 되는 게 있으면 하긴 하니까 그냥 자꾸 주어지니까 힘듦이 막 쌓여있는 상태에서 여러 이별들로 힘듦이 쌓였을 때 정신없을 때는 진짜 아무거나 뭔가를 계속 꾸준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건 그래요. 네, 심지어 저는 그 알람도 강제로 맞춰진 적이 있어요. 자, 이 시간에 일어나서 이 시간에는 항상 무엇을 하기. 이런 식으로 계획을 강제로 짜짐을 당했어요. 네, 그래서 그때는 또 정신이 약간 나가 있으니까 저는 그런가 보다 해야 되나 보다 하고 그냥 했어요 또. 근데 그거를 계속 꾸준히 하니까 저도 저대로 이제 시간을 그냥 쭉 보낼 수도 있었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저한테 쌓인 게 많은 거예요. 맞아요. 네, 그건 그래서 맞아. 그거는 좀 좋았어요. 그렇군요. 근데 그때는 생각이 없었지만. 저는 약간 두 분 얘기에도 다 공감을 하는 게, 네, 이거는 안 좋은 거기는 한데, 추천드리진 않는데, 저는 술을 엄청 마시거든요. 맞아요. 저 그러고 있을 때 이 강제 이 짓을 당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안 좋은. 근데 저는 약간 그 시기에 참는 건 오히려 독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뭐든지 많이 하는 거. 그래서 푸는 게 나아요. 술도 그냥 막 먹고, 울고 싶으면 그냥 막 울고. 그냥 울고.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래야 돼가지고, 저는 그래서 그때 친구들이랑 사람들을 되게 많이 만나는 것 같아요. 그냥 친구들도 만나고, 루나는 친한 친구들만 이제 시간 보낸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 얘 이제 머리가 힘들어지니까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시간을 만들지 않으려고 약간 그냥 불특정 다수도 그냥 많이 만나보고, 그러니까 자기
시간에 이제 빈 시간 없게 진짜 사이클 계속 돌리고 음. 그냥 그러면서 보냈던 것 같아요. 이게 뭐 사람마다 사실 안 맞을 수도 있고 괜찮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하는 게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저는 운동을 했어요. 되게 좋다. 진짜 빡빡하게 했어요. 저는- 월수금 뭐 하고 화목에 뭐 하고 토요일에 뭐 하고 그 그래서, 시기가 끝나고 네. 운동했는데 정말 술 많이 마시고 되게 피폐하게 살다가 운동하러 갔더니 그 전에 나름 운동 꾸준히 하던 사람이었는데 한 3년 그 정도 쉬고 나니까 다른 일로도 좀 바쁘긴 했는데 총 한 3년 정도를 좀 쉬었어요, 운동을. 그러니까 몸이 쓰레기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 트레이너 친구가 있어서 가서 제발 나 좀 살려줘 라고 했었어요. 근데 맞아요. 진짜 루나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아무 생각 없이라도 운동을 뭐라도 하세요. 그건 정말로 나중에 다 남습니다. 진짜 1시간이라도 걸으세요. 꼭 네. 제발 울면서라도 걸어요. 아니 그냥. 30분만 걸어도 되니까 그냥 매일 울면서 그냥 걸으세요. 걷고 와서 또 물 마시고 또 오셔도 되니까 그냥 그것만 하는 게 되게 달라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별하고 나서 체육관 가면서 울고 걸으면서 울고 목욕하면서 울고 근데 진짜 힘들게 뭐 체육관 같은 데 가서 운동을 하면은 너무 힘들어서 멍해지거든요. 그러면 조금 그 시간을 그냥 온전하게 나의 멍함으로만 보낼 수 있긴 해요. 맞아요. 다른 생각이 나기가 힘들 정도니까. 어쨌든 저희 여러 가지 대처하는 법도 이렇게 전달을 드리긴 했는데요. 언니들의 이별 방법과 이별 대처법은 또 다른 게 많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저희가 얘기했던 거 말고도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다면 저희 레주파의 SNS 그리고 SNS 프로필 링크에 있는 그 뭐 품평이 같은 쪽으로 언니들의 이야기 또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음번에 또 소개도 해드리고 하겠습니다. 저 그리고 그 얘기하고 싶어요. 잠깐 한 30초 정도. 그 요즘에 제 주변에 이별하신 분들 좀 많거든요. 네. 듣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모든 일에는 본인의 잘못만 있는 건 본인의 잘못은 아니라는 것을 꼭 얘기해 주시기 진정하시고. 바라겠습니다. 네, 본인의 제발요. 잘못만 있는 건 아니니까. 네, 네. 아무리 오래 사귀어도 헤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괜찮아요. 그쵸. 연애는 네. 둘이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힘드시다면은 저희 곧 11월에 언니들 만날 공리를 좀 하고 있으니까요. 네. 차차 11월 11일에 저희와 함께 놀기로 약속을 해보는 것도 약속.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럼 저희 마지막으로 루나의 신청곡 듣고 넘어갈 텐데요. 루나 뭐 원하는 곡 있으면은 하나 틀어드릴게요. 뭐 네. 듣고 싶어요? 저는 딱 생각난 게 있어요. 네, 디어 클라우드의 네, 무너져. 네. 저 제목만 해도 엄청나네요. 디어 클라우드의 무너져 듣고 저희 다음 코너 삐삐삐로 돌아올게요. 오늘 여성스럽게 입었네. 예쁘다. 아까 풀꽃님이 연지씨 물어보는데 심장 터지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이거 인터뷰 나가는 거예요? 잠시만요. 풀꽃님 대사 문제 있어요. 기분 나빠요. 왜요? 난 좋기만 한걸? 나랑 공감해주는 사람은 없는 거야? 퀴어들도 재미있게 연할 수 있는데 하면서 괜시리 아쉬웠다면 지금 여기 방송 중입니다. 우리 같이 패널로 참여해볼까요? 그녀가 마음에 안 든다면 올려주세요. 안 좋아하면 울리는 삐삐삐. 안녕하세요 여러분. 비포 선셋의 MC 나하입니다. 그럼 오늘도 저와 함께할 게스트분들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레하입니다. 안녕하세요 언니들. 저는 나루입니다. 두 분 오늘은 왜 이렇게 사이가 좋아 보이죠? 후후. 풀꽃님이랑 소라님이 이어질 것 같아서 잠시 휴전했어요. 풀속 커플 응원해요. 무슨 소리예요? 당연히 속꽃 커플이죠? 리버스는 죄악입니다. 참 솥꽃이라뇨. 어디서 풀 뜯어먹을 소리를. 오늘도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소리를 하시네요. 레하님. 가서 장마가만 주식이나 잡아라. 우우. 본인이야말로 자갈치 토막난 주식 잡고 풀이나 뜯어라. 우우.
네.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앞에 계신 PD님이 심장을 부여잡는 걸 봐서는 꽤 슬픈 말이 오갔던 것 같네요. 그러고 보니 지난 방송에서는 늘 어른스러웠던 소라님이 풀꽃님과 있으면서 허둥지둥한 모습을 보였죠. 맞아요. 소라님의 그런 모습에 새로워서 저는 심장이 막, 소라님. 그런 새로운 모습을 이끌어내는 풀꽃님이 매력인 거죠. 꽃 중에 최고의 꽃은 역시 풀꽃. 자, 두 분 싸우기 전에 함께 VCR 보시죠. 너 나 좋아해? 그만 좀 물어. 뭐? 너 나 좋아하냐고. 야, 소라야. 똑바로 말해, 이다야. 너 나 좋아해? 일단 술 한잔 하자. 맥주 더 가지고 올게. 어릴 때 숙제 못하면 공책 잃어버린 척하거나 사라진 척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른이 되면 책임감 가지고 그런 일은 없겠지 싶었는데 어른은 어른의 사정이 있나 봐요. 숨기고 싶은 숙제처럼요. 할 말 있으면 얘기해. 내가 너한테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야 해? 그냥 조용히 정리하거나 먼저 시작했는데 반응이 없으면 그만둘 줄도 알아야지. 네가 그냥 내 마음 받으면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너 그렇게 나 나쁜 사람 만드니까 좋아? 내가 너를 나쁜 사람으로 만든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나쁜 사람이라는 걸 말한 거야. 그게 싫었으면 네가 그만하면 되잖아. 그걸 어떻게 그만해? 네가 내 마음 뺏어갔잖아. 소라야, 넌 어쩜 처음 만났을 때 보여줬던 그 진중했던 모습이 없어? 그때 이렇게 말 이해 못하고 떼쓰는 스타일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이야기랑 무슨 상관인데? 네가 내 시간을 뺐잖아. 날 자꾸 눈치 보게 하고 귀찮게 굴고 신경 쓰이게 괴롭히고. 그게 지금 나한테 그리고 사람들이 다 너를 칭찬한다고 해서 너를 멋있다고 떠받들어준다고 나까지 그럴 이유는 없거든? 뭐? 너 지금 말 다 했어? 됐다. 말을 말자. 그래봤자 풀꽃이 너 같은 거 마음에 들어할 것 같아? 너 여기에서는 누군가의 마음을 들고 말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아직도 모르는구나. 그리고 너 진짜 걔 마음 모르는구나? 뭐? 바쁘니까 나 그냥 방 들어갈게. 술맛 다 떨어졌네. 너 진짜 너 왜 그래? 아, 이제 정말 끝. 어릴 땐 그렇게 눈치가 없는 어린이였는데 커가면서 눈칫밥을 먹으며 어른이 되니까 아무리 숨겨도 서로 눈치채게 되잖아요. 저 사람은 지금 나에게 인사하지만 모퉁이를 돌아서면 내 욕을 하겠구나. 지금은 아닌 척 하겠지만 나중엔 안 보이는 곳에서 울겠구나. 저 사람 마음은 내가 아니구나 싶은 거요. 이다, 오랜만이다. 오랜만. 뭐야, 오늘도 야근했어? 벌써 3일째다. 이러다가 회사에 귀신이 될 것 같아. 네 다크서클 보니까 그럴 것 같기도 하다. 이따가 밤에 뭐해? 나랑 놀래?
아, 나 잠깐 일이 있어서 어디 가봐야 돼. 이 시간에? 뭐 하러? 그냥 얘기 좀 하러? 너 벌써 잘 돼가는 사람 생겼어? 아니야. 그래? 너 그렇게 세상 오만 대 다 다정하게 굴고 다니다가 큰일 난다? 큰일이라. 이미 좀 난 것 같기도 하고. 그게 무슨 말이야? 아, 나중에 좀 정리되면 설명해줄게. 지금은 나도 뭐라고 설명하기 좀 애매하다. 알았어. 나중에 꼭 말해줘. 알았어. 그러고 보니까 풀꽃 너 최근 업데이트 뉴스 좀 읊어보시지. 요즘 바빠서 우리 대화도 잘 못했잖아. 아니, 나 별거 없는데. 원래 이런 건 본인 것부터 먼저 말하고 남한테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 단순해. 회사에서 야근하고 일하고 거래처랑 술 마시고 일하고 끝. 재미도 없어라. 재미없다는 거 보니까 뭐 좀 맞나 봐? 아, 에이, 뭐가 있긴 뭐가 있겠어. 뭔데? 말씀해 보시지. 지금은 말 못하고, 그러고 보니까 저번에 방 구경 시켜준다고 한 건 언제 지킬 거야? 이러다가 방송으로 구경하는 거 아니야? 아, 이번 주쯤 시간 될 것 같은데 한번 놀러 올래? 나야 좋지. 그럼 목요일엔 어때? 좋아. 그럼 목요일에 보자. 여보세요. 이다야, 괜찮아? 전화를 몇 번 했는데 안 받아서. 혹시 어디 안 좋아? 아니, 안 괜찮아. 너무 더워. 망할 여름. 어떡하지? 이다가 말이 험해졌네. 그냥 카페라도 가서 커피 사올까? 나 너무 더워서 나갈 엄두도 안 나. 집이 그나마 제일 시원한 것 같아. 커피 사오면 너는 천사. 그러면 뭐 마실래? 나 이제 곧 선셋하우스 도착할 것 같은데. 네가 저번에 맛있다고 했던 커피 사올까? 정말? 바닐라 라떼면 괜찮아? 응, 나 샷 2개. 알았어. 근데 혹시 오늘 방 투어하는 거 이다가 불편하면 안 갈게. 아니야, 좋아, 괜찮아. 그래? 알았어. 얼른 갈게. 카페에서 출발할 때 문자할게. 알았어. 일단 뭐부터 하지? 방 더 치울 건 없나? 왔어? 날씨도 더운데 왜 방에서 뛰어나오고 그래? 아니, 커피 오는 게 좋아서. 밖에 안 더워? 좀 더운데 괜찮아. 아직은 괜찮아. 계속 집에서 쉬고 있었어? 왜? 무슨 일 있었어? 소라랑 그저께 만났어. 근데 별 얘기는 안 했고 그냥 안부 정도만 물었어. 진짜 둘 다 아무 감정 없는 티 나더라. 그랬을 거라 믿어. 걱정하지 마. 이다가 이렇게 지레 겁먹고 말하면 괜히 장난치고 싶어져서 그래. 거짓말 안 하는 것도 알고 있고 난감한 얘기할 때 이렇게 불편하게 못 숨기는데 어떻게 안 믿겠어. 고마워. 얘기는 잘 끝냈어? 괜찮아. 그럼 다행이다. 여기 커피. 괜찮아? 나야 괜찮아. 너무 걱정하지 말라니까. 슬리퍼는 여기 있어. 고마워. 목소리만 들을 때는 더위에 녹았나 했는데 그건 아니라 다행이다. 화장하면 진짜 얼굴이 녹을까봐 그건 못했어. 집에 있는데 화장한 건 좀 번거롭지 않아? 그래도 기왕이면 내가 꾸민 모습만 보여주고 싶은걸. 여자가 화장을 안 하면 노력을 안 하는 거지. 언제 어디서나 잘 차려입는 게 여자로 태어난 일의 최고의 의무 아니겠어? 잠시만요. 저 지금 이멘트에 문제 있어요.
저 지금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 의무를 강제적으로 잃어버렸어요. 저도요. 저 나름 열심히 살아왔다 자부하면서 사는데 제 의무는 주말에만 사라지나 봐요. 아, 화장하는 게 저의 의무였다니. 그래도 세금은 꼬박꼬박 내니까 안 잡혀간 걸까요? 간혹 편하게 다니는 사람들에게 긴장감이 없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죠. 하지만 각자 사정이 있는 거고 취향이 있는 건데 모든 퀴어가 다 잘 꾸미지는 못한다고요. 지금 저희들은 다행히 의무를 잘 지키고 있군요. 카메라가 꺼지면 그 의무는 사라지겠지만요. 자, 여기 티슈요. 눈물을 참으면서 다시 VCR 보시죠. 지금도 예쁜데? 그렇게 말해주니까 내가 자꾸 믿는 구석이 생기지. 그러면 좋은 건 오네. 그런가? 아, 여기가 내 방. 와, 예상은 했지만 깔끔하네. 재미없다고 그러더라, 친구들이. 재미가 없지는 않은데? 이다방이잖아. 이 수첩은 뭐야? 그건 봐도 돼? 안 돼, 절대. 아예 농담이야. 설마 이거 일기야? 응, 맞아. 고등학교 때부터 간간히 쓰고 있어. 한 줄 쓰기 일기 알아? 아, 나도 예전에 썼다가 지겨서 못 쓰는데. 꾸준히 쓰는구나. 가끔 거실어 쓰는 거 봤는데. 그걸 봤어? 언제? 에이, 잊어버리기 힘들지. 다들 데이트하려고 눈치 싸움할 때 식당에서 혼자 앉아서 그렇게 열심히 쓴 사람은 처음 봤는걸? 그런가? 근데 넌 기억력이 좋은 것 같긴 해. 일단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다잖아? 어지간한 건 다 기억하고 싶어서. 처음 만났을 때도 기억해? 그럼 복도에서 마주쳤잖아. 우리 티저 촬영했을 때. 그때부터 좋았어? 언제부터 좋아한 건진 잘 모르겠는데 처음부터 친해지고 싶었던 건 맞아. 그래서 이다가 나한테 데이트권 썼을 때 사실 되게 기뻤거든. 자주 볼 수 있겠구나 싶어서. 그래도 나한테 관심 없는 것 같아서 포기하려고 했는데 마음대로 쉽게 되는 건 아니더라.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해. 그래? 다행이라고 생각하니까 좋다. 근데 이다야, 응. 근데 나 진짜 언제부터 좋아했어? 저번에 말했잖아. 에이, 또 듣고 싶어서 그러지. 풀꽃을 언제부터 좋아했는지 물었을 때요? 여러 순간이 떠올랐지만 뭐라고 대답해도 맞는 말이고 뭐라고 대답한다고 또 확실한 대답이 되지는 못할 것 같아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냥 나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너무 좋거든요. 소라야, 맥주 한잔 할래? 아쉽게도 한 발 늦었네. 나 곧 나가야 하거든. 야, 너는 대체 언제 나랑 술을 마시냐? 애초에 만나도 술은 풀꽃 네가 다 마시거든. 에이, 말이 그렇다는 거지. 아무튼 더 미룰 수는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서서 말할게. 뭘? 나 마음 정했어. 뭐? 누구? 네가 아는 사람. 너 설마... 아, 몰라. 나도 계속 고민했는데 계속 만날 틈 없었던 게 누구더라? 너 진짜? 자세한 얘기 듣고 싶으면 만나자. 꼭 오늘 아니라도 되니까. 아니 갑자기 이게 뭐야? 뭐 너한테는 갑자기여도 나한테는 아니야. 뭐 너한테 좋을 수도 있고 왜? 네 마음이 덜 괴로울 테니까. 뭐래? 퍽이나. 에이, 나를 믿어. 나 생각보다 너 많이 좋아한다? 뭘 보고 그런 소리를. 에이, 자의직광이 아니야. 진짜야. 정말이야. 아, 네. 그러셔요. 못 믿어도 믿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너도 이다랑 다시 잘해봐.
그거 네가 그렇게 얘기 안 해도 알아서 잘 할 거거든. 뭐 문제 낼 거 없는 사이 아니었어? 정확히는 문제는 너희 둘이지. 어? 뭐라고? 아 몰라. 나 나갈 준비해야 돼. 빨리 나가. 아, 알았어. 나중에 술 한잔 하자. 당분간은 풀꽃이 너 못 보겠다. 내가 마음이 좀 정리되어야 할 것 같아. 저도 제 마음이 뭔지 모르겠는데 정해진 것 같기도 해요. 가장 상처 주지 않고 덜 상처받는 선택으로 그렇게 하려고요. 처음에 느낀 그 감정 그대로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선택 받을지는 확실하진 않아요. 그래도 선택 받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생각한 대로 가보려고요. 내 행동에 대한 결과는 원래 감수해야 하는 거잖아요. (2004년) 시작한 최초의 공익변호사 단체 공감이 20살이 됩니다. 소수자의 입장에 서서 사람들의 구체적 삶과 현장에 응답하며 법으로 변화를 일구고자 시작한 일이 이렇게 커졌습니다. 공감은 수임료를 받지 않고 시민들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LGBT를 포함한 소수자 사회적 약자의 인권 개선을 목표로 법원에도 가고 경찰서도 가고 인권위 앞에도 또 집회 현장으로도 달려갔습니다.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지만 멈출 생각은 없습니다. 주저없이 달려갈 사람들이 있는 공감에 후원해주세요. 진짜 나도 이상하지만 너도 참 이상하다. 어머, 지금 거울 보고 얘기하는 거 맞지? 그래도 너보단 낫거든. 무슨 소리야. 너랑 동일선상에 오른 거 자체가 기분이 나쁘거든. 내가 더 기분 나쁘거든. 마음속에 누구든 하나쯤은 있잖아요. 나만의 넘버원. 토너먼트를 통해 최강자를 가려보자. 퀴어 월드컵. 네, 저희 벌써 10월에 퀴어 월드컵 돌아왔습니다. 뿌뿌. 네, 저희 짝수다른 순한 맛이라서 이번엔 또 달달한 퀴어 월드컵으로 돌아왔는데요. 이번 주제가 뭐였을까요, 하나님? 10월의 주제는요. 네. 두근두근 생각만 해도 설레는 데이트. 네. 와. 저희 사실 10월이면은 아까 첫 번째 코너에서는 사실 쓸쓸한 뭐 이별 이런 얘기를 하긴 했지만 사실 또 날씨가 좋아지다 보니까 데이트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렇죠. 이게 뭐 꼭 커플이 아니더라도 뭔가 놀러 다니시거나 커플이 아니라도 데이트는 또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데이트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뭔가 어떤 데이트가 더 설렐까, 나에게 더 설레는 데이트가 무엇일까 저희가 한번 토너먼트 진행을 해봤는데 꽤 많은 언니들이 또 이번에도 열정적으로 몰리는 네. 것들이 있고 이렇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하위권부터 또 이번에 발표를 해볼게요. 저희 16위부터 저희 루나가 한번 발표해 주실래요? 네. 16위는요. 네. 자니? 아, 이거는 안 설레잖아. 아, 이거겠다. 그럼 16위에 설레는 대사. 네. 지금 잠깐 전화 통화할래?
아, 밤새 전화하기. 맞아요. 밤새 전화하기. 음. 근데 이거는 사실 저는 그 어플 같은 데서 저희 이쪽 아. 어플에서 보면 통화하실 분 아니면 음. 뭐 통화하는 기능이 있는 어플도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서로 밤에 음. 외롭다고 이제 서로 통화하면서 음. 그렇게 예, 외로워서 이제 통화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은 또 좋아하시지 않을까 해서 사실은 저희가 올렸는데 생각보다 별로 호응이 좋지 않더라고요. 전 이게 꼴찌였다는 것에 불만이 있습니다. 왜요? 왜죠? 좋지 않나요? 설레지 않게 사실 근데 이게 우리가 뭐 이전에 로망도 했고 되게 사실 겹치는 게 조금 있기는 네네. 하거든요. 그래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설레는 데이트니까. 설레지 않나? 밤새 할 얘기가 끊이지 않고 저는 안 설레요. 저 피곤해요. 피곤해요. 저는. 그럴 것 끊었으면 같았어요. 좋겠습니다. 아니 제가 봤을 때는 이 투표하신 분들이 나이대가 조금 있나라는 생각도 했고 근데 사실 설레는 순간들도 있죠. 저는 이게 썸이라면은 썸 기간이면은 좀 더 설레는데 사귀고 나서는 조금 더 저는 약간 현실 모드로 더 진입이 되는 것 같아서 좀 지속 가능한 롱런이죠. 그런 데이트를 좀 더 생각하게 되는 그런 모드가 되어서 맨날 밤새 뭐 전화할 수 있는 상황이면 괜찮겠죠. 하지만 이게 자주 지속이 되다 보면 다음날 생활이 힘들어지고 다음날 생활이 힘들어지면 저희는 또 삶이 삶이 힘들어요. 네, 삶의 힘듦이 누적되니까 그런 피로들 때문에 그냥 평상시에도 이 사람한테 또 감정이 또 식을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좀 그래요. 제가 온전해야지 뭐 관계도 온전해져서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저는요 기본적으로 전화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밤새 얘기하기였다면 저는 이게 1위였을 거예요. 온라인이 싫다. 그러니까 그 전화 통화 소리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럴 수도 그렇군요. 있겠네요. 네. 근데 진짜 전화할 때 좋을 때도 있죠. 그냥 전화하다 보면은 사실 나는 그냥 얘기하고 있는데 막 3시간이 지나 있고 2시간이 지나 있고 이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은 사실 설렐 수는 있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같은 생각을 좀 하고 네. 하지만 제 마음의 꼴찌는 아니에요. 네. 어딜 보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천장이 자꾸 보이네. 네, 그럼 15위 제가 한번 발표해 보겠습니다. 15위는 도서관 데이트인데요. 이거 많이 하시죠? 네. 이것도 불만스럽습니다. 왜 네. 그러시죠? 높았으면 좋겠는데. 네, 그렇습니다. 약간 그 하나님의 데이트 취향이 조금 하위권에 있나 봐요. 그니까요. 네, 불만이 좀 많아 보이시는. 비주류인가 봐요. 근데 저 도서관 데이트는 약간 학교 다닐 때까지는 도서관 데이트가 좀 되게 설레는 그게 있었는데 졸업하고 나니까 이제 도서관 데이트가 아직은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도서관이 돼서 네. 저는 2개를 섞었으면 좋겠어요. 밤새 도서관에서- 통화하면서 도서관에 아니, 있는 밤샘 하는 거죠. 아, 밤샘 도서관 공부. 밤샘. 그게 참 제 로망이자 설레는 데이트인데 못하겠네요. 그건 도서에 갇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냥 감금 밤샘, 데이트가 철야. 철야. 이제 옛날에는 밤샘 시험 공부 같은 거였는데 이제 좀 이제 사회에 나가서 학교를 벗어나서부터는 철야가 되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과연 그 시간대에 함께 있는 게 좋은 일일까? 근데 주로 도서관 데이트 할 때는 공부 말고도 네. 책 보는 것도 있잖아요. 맞아. 네네. 그리고 책만을 위해서 도서관 가지 않죠. 으슥한 아무도 오지 않는 곳. 자연과학실에 들어가서 왜요? 자연과학실이 왜 아무도 오지 않죠? 거기 의외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다 인문사회 쪽으로 가지 자연과학 쪽은 잘 안 오거든요. 슬프다. 네, 근데 거기서 이제 데이트라는 거죠. 약간 제가 억울했던 게 자연과학 그 도서 있는 쪽으로 좀 갈 일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저희 학교에는 그게 계단밖에 없는데 엘리베이터도 없이 제일 꼭대기층에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못 가게 되는 거 아닐까요? 그건 자연과학 때문이 아니라 진짜 너무해요. 사람들이 많이 보는 인문학 같은 걸 좀 위로해놔야지 다들 건강해지고. 네. 어쨌든 그런가요? 네. 근데 저는 생각보다
거기서 제가 눈치가 없었나?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을. 꽤 많이 네. 계시는데. 학교가 네. 달라서 그런가? 그럴 수도 있고. 왜냐면 저희 학교는 자연과학 쪽이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네, 잘 안 오셨어요. 그분들 다 연구하시느라고 도서관에 안 오시더라고요. 맞아요. 그쪽은 이제 도서관 쪽보다는 아예 논문 찾아보시는 분들이 더 많으니까. 네, 맞아요. 네, 그렇게 될 수는 있을 것 같네요. 네, 근데 진짜 도서관 데이트는 한 번쯤 해봤으면 좋겠는 로망이긴 하지만 이제는 못하겠다. 설레지는 피곤해서. 않다? 저 만약에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저는 어린 시절의 제가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의 저는 감흥이 없는 것 같고 어린 시절에 저는 재밌어 할 것 같아요. 어허. 네. 네. 근데 그건 재밌잖아요. 나랑 상대방이 서로 책을 하나씩 골라와가지고 서로한테 건네주기. 나는 네가 이거라면 읽어봤으면 좋겠어. 뭐 나의 뭐 약간 인생의 약간 책이야 이런 식으로 보여준다거나 그런 식으로 좀 취향 알아가는 재미로 도서관 데이트를 많이 했었던 것 같긴 해서요. 저는 약간 책을 편식하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저는 그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읽고 싶은 책만 읽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네. 그래서 제가 읽는 거를 추천해달라고 하는 것도 약간 부담스러워요. 그냥 저 혼자서 좋아하면서 읽고 싶은데 자꾸 왜 내 취향을 알려고 하시는지. 여러 네. 가지로 안 맞네요. 네, 저희는 도서관에서 만날 수 없는 것으로 만날 수 누나와 없다. 저는. 네, 그러면 14위 한번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실게요. 14위는요. 영화관 데이트. 영화관. 이거 너무 흔해서 다들 안 설레이나요? 영화관 데이트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지금 나왔던 것들 중에는 가장 좋아하긴 해요. 네, 영화관에서 저는 영화 보는 거 자체를 좋아해서 네. 영화관에 혼자도 자주 가거든요, 저는. 근데 또 같이 가면 그 팝콘을 먹는 부담이 줄어들어요. 왜냐면 저는 사실 팝콘을 네. 두 가지 맛을 먹고 싶은데요. 아니, 설레는 거 맞죠? 팝콘이 얼마나 맛있는데요. 그래서 설레시는 걸까? 아니, 그것도 있지만 그냥 같이 있을 때 옆에 내가 아는 사람이랑 근데 특히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같이 본다와 그냥 친구랑 본다와 아무도 나 없이 혼자 갔는데 옆에 그냥 누군가 앉아있는데 모르는 사람일 때랑 이게 느낌이 좀 달라요. 내가 조금 더 마음 놓고 이거를 감상할 수 있는 그 여부가 조금 달라지는 게 있어서 언제가 제일 좋아요? 저는 영화 장르에 따라 다른데 그냥 일반적인 너무 막 놀라지 않는 영화라면 그 연인이랑 가는 걸 더 좋아하고 많이 놀라는 영화면은 제가 좀 팝콘을 많이 튀기는 편이거든요. 의자에서. 그래서 그때는 친구가 좀 편할 수도 있긴 하고 그 정도입니다. 저는 이 영화관이 어디냐에 좀 달라질 것 같긴 해요. 왜요? 무슨 좌석? 저는 독립 영화를 좋아해서 독립 영화관. 인디 영화 하는 데가 좋아해요. 네. 조그맣고 엄청 약간 그 고즈넉한 분위기를 좋아해요. 맞아. 약간 조금 더 옛 감성이 느껴지는 영화관. 네, 맞아요. 그런 데를 좋아합니다. 그렇군요. 저는 사실 집에서 보는 영화가 제일 편하기는 한데 왜냐면 저는 영화 보면서 막 엄청 말 많은 편이거든요. 바로바로 그때 얘기하고 막 리액션도 막 해주고 해야 되는데 영화관에서는 사실 그게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 영화관 데이트는 분위기로 간다는 느낌? 저는 애인이랑 가서 애인이 영화 보다가 무슨 얘기하면 쉿 조용히 하는 거. 안 돼. 내 모든 감상을 바로 나누고 싶어. 그래서 되게 당황하는 연인의 모습을 본 적도 있습니다. 네, 그렇고요. 그러면은 저희 13위로 가볼 텐데요. 13위가 뭘까요, 루나님? 놀이공원 데이트 이거 제일 많이 하죠 사람들이. 네, 조금 근데- 설렌다. 근데 생각보다 이게 되게 낮아요. 그니까요. 네, 이것도 아직까지도 그 최종 우승을 한 건 아직 한 번도 없는데요. 놀이공원 데이트를 이것도 사실 그런 밤샘 전화와 뭐 도서관 이런 거랑 비슷하게 다들 네. 힘들어서 체력적으로? 점점 나이대가 점점 나오는 느낌이에요. 이게 힘든 애들이 조금씩 떨어져요, 순위들이. 근데 저는 놀이공원은 좋아하는데 놀이공원 데이트는 싫어해요. 왜요?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저에겐 데이트 코스가 아닌 곳에서 데이트라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놀이공원은 친구랑 가는 곳인가요? 아니 혼자 가는 곳이에요. 그냥 놀이기구를 많이 타는 그런 게 목적이에요? 네. 정말 목적만 바라보고 가는. 그러니까 저는 왜 놀이동산에서 데이트한지를 모르겠어요. 놀이공원에서 놀이기구 타기 바쁜데 네. 어떻게 데이트를 하느냐? 거기서 놀이기구를 안 타고 그냥 앉아서 사진 찍고 퍼레이드 보고 막 불꽃 축제 보고 막 이러시는데 저는 도통 이해할 수가 없고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놀이공원 데이트는 같이 놀이기구 타기예요. 그것도 싫어요. 저는 취향이 안 맞잖아. 저는 놀이기구 타는 줄 기다리기예요, 같이. 그럼 하나가 기다려주세요. 그러면은 저희 다 같이 가서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고 저희는 좀 타다가 타고 싶은 사람들끼리 좀 타고 하나님은 계속 그 다음 거에 기다려주시는. 네, 재밌다. 하나님 이제 애인분이랑 가셔가지고 두 분이서 계속 줄만 기다려주시면 재밌겠다. 추러스 한 번씩 제공해드릴게요.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다 같이 한번 가보는 것으로 좋습니다. 하고, 자, 그러면 12위를 한번 가볼게요. 12위는 사실 저는 아직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요. 오, 진짜요? 네, 오. 공방 데이트인데 오호. 일단 제가 공방을 가본 적이 없어요. 왜요? 왜? 그냥 제가 아예 주문을 해버리거나 아, 제가 그냥 만들 수 있으면 만들거나 하면 했지. 돈으로 하겠어? 아니, 그러니까 집에서 사부작 할 수 있거나 뭐 아니면은 친구 작업실에서 뭔가를 같이 해본 적은 있는데 진짜 공방이라고 하는 곳을 딱 가가지고 딱 데이트 코스 있는 그런 공방 데이트 있잖아요. 네. 그런 곳을 가본 적은 없어요. 하지만 해보고 싶은 건 있어요. 뭐 하고 싶어요? 저는 도자기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어머. 그거 되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보통의 로맨틱한 그런 거 말고 각자 집중해서 도자기를 만들었으면 좋겠고. 네, 제가 그 도자기 공방 딱 2번 해봤거든요. 네. 근데 한 번은 친구랑 가고 한 번은 애인이랑 갔어요. 근데 그 뭔가 결과물이 이게 딱 보이는 거잖아요, 도자기는. 네. 그래서 그게 사실 도자기는 접시나 뭐 그런 걸 만드니까 또 자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유용하게 쓰고 아직도 그 친구랑도 그때 만들었던 거 나 진짜 잘 쓰고 있다? 약간 이렇게 얘기하고 또 애인이랑 같이 만들었던 거 쓸 때도 약간 그때 생각나고 해서 뭔가 그냥 뭔가 다른 사람이랑 같이 하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공방 자체가. 그거 말고 다른 공방 가보신 거 있으세요? 저는 향수도 만들어 봤어요. 데이트로? 근데 뭔가 그 향수의 퀄리티는 사실 좋진 않거든요. 네. 되게 얼마 못 쓰고 버려야 될 정도긴 한데 그냥 뭐 상대방이 어떤 향을 좋아하는지 뭐 그런 거 취향 알아가는 정도? 그런 정도로 가볍게 즐기기에는 그냥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향수 공방은 약간 그런 의미로 재밌을 것 같다고는 생각하는데 저는 향수 공방을 간다라는 거를 생각했을 때 자꾸 저는 시뮬레이션 자꾸 한단 말이에요. 네? 하면은 약간 혼자 이미 한번 갔다 와요. 근데 가는 그거를 상상한 순간부터 코가 너무 아파요. 이미 코가 너무 피로해서 그렇지. 맞아요. 가면은 거기서 한두 가지의 향을 맡아봐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한 30가지 네. 맡아야 돼요. 저는 향수를 살 때 향수 제가 딱 꽂히면은 그것만 사는 편이긴 해요. 주로 제가 고르러 다녀본 적이 있는데 저 그날 진짜 거의 코가 없어지는 줄 알았거든요. 저 너무 그런 거 힘들어해가지고 네. 루나님은 뭐 공방 데이트 가본 적 있어요? 근데 저는 공방 자체를 좋아해서 원데이 클래스를 진짜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유일하게 못했던 게 그 베이킹 클래스를 못 들어갔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기본적으로 아몬드를 이제 못 먹으니까 맞아요. 그 아몬드는 아몬드 가루가 많이 들어가죠. 제 취향에서 이미 벗어나 있는 거라서 안 한 것 같긴 한데 제가 갔던 공방은 가죽 공방도 갔었고 그 레진아트 하는 데도 갔었고 레진아트 네 그리고 도자기도 갔었고 뭔가 꽃꽂이도 했었고 되게 많이 하셨네요. 네 별거보다 다 했었던 것 같은데 진짜. 목재도 했었고 루나가 갔던 거랑 제가 갔던 공방의 경험 빵번이랑 합쳐서 평균 나눠야지 이제 보통이 될 것 같은 느낌. 네 맞아요. 향수도 갔었고 네, 진짜 안 가본 거 하나밖에 없긴 한 것 같네요. 네 베이킹만 안 가봤어요. 네. 그래요. 그러면은 저희 이제 또 다음 그 11위를 발표하면서 공방 데이트는 너무 많이 얘기한 것 같으니까 한번 넘어가 볼게요.
11위는 저희 뭐 하나님이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11위는요. 드라이빙 하기. 사실 저 드라이빙 하는 거는 좀 좋아하는데 이거조차도 최종 우승이 없어요. 최종 우승이 아니에요. 저는 딱히 뭔가 안 해봐서 약간 설렐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처음에 출발할 때 와 하고 이제 차 막히면 힘들 것 같아요. 이제 멀미하고 약간 힘들 것 같은 느낌이. 저는 운전하는 것 자체를 좋아해서 드라이브를 한다면 이제 같이 가고 옆에 같이 타주고 있으면서 저의 시종을 들어주는 그러니까 물도 주고 사실 혼자도 네. 할 수는 있지만 약간 그런 그쵸. 재미 같은 게 있는 거죠. 뭐 먹을 것도 같이 나눠 먹고 막힐 때는 그것도 잘 맞으면 사실 막힐 때도 재밌긴 하거든요. 막힐 때 노래를 선곡을 시켜요. 옆에 안 막힐 때도 그렇고 네. 그렇게 해서 그냥 같이 노래도 부르고 그렇게 다니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네, 저도 춤도 드라이브를 운전을 좋아해서 좋아하는 거고 추고. 멀리 갈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네.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있어서 음. 네, 뭔가 경로를 따로 안 찾아봐도 되고 정말 차로 갈 수 있는 길만 뚫려 있으면은 진짜 마음대로 누벼도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아무데나 서도 되고 그런 게 좋긴 해요. 그래서 드라이빙 하는 거는 저는 상위권이었지만 개인적으로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10위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10위는 네. 뿌뿌 뿌뿌. 기차 여행하기. 네, 기차 여행은 사실 전 기차 여행이랑 드라이빙 하기가 처음에 초반에 같이 붙었거든요. 저는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드라이빙 하기를 한 게 기차 여행 요새는 약간 그 로망이 없어진 것 같은 게 옛날에 할 때는 재밌었는데 이제는 그냥 빨리 갈 거면은 기차인데 네. 아니면 느리게 가는 기차를 탈 바에야 그냥 차를 타겠다의 마음이고 답답해서 그 공간이 다른 사람들이랑 다 같이 쓰는 그 답답한 그리고 그런 저속 기차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되게 로망이었지만 네. 이제는 그 저속 기차들이 좀 오래된 기차들이 많아서 냄새가 맞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저 약간 냄새에 좀 취약한 것 같은 게 냄새를 좀 잘 맡는 편이라서 그래서 향수 공방 생각해도 네, 냄새가 먼저? 네, 코가 힘들구나. 아픈 것처럼 그 냄새가 너무 불쾌하거나 하면 거기서 뭘 정신을 잘 못 차려요. 그래서 저는 드라이빙 하기가 높았으나 대중은 네, 기차 여행이 조금 더 높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배낭여행 하신 분들은 기차를 많이 타시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약간 어릴 때 기차를 탔던 분들은 그 어릴 때 기억이 좀 남아있는 것 같긴 해요. 저는 후자거든요. 아, 기억에 그래요? 남아있어서 기차 타는 걸 좋아해요. 저도 기차 여행으로 예전에 사귀었던 친구랑 한 일주일 정도 아예 그냥 할 수 있는 그 프리패스가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 패스로 예전에 20대 중반쯤에 한번 쭉 돌았어요. 막 전국 진짜 그때 즉흥적으로 기차를 일단은 무조건 타고 갑자기 내리고 싶은 데서 내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숙소 예약 아무것도 안 하고 가서 뭐 찜질방에서 자든 그냥 적당히 모텔 같은 걸 잡든 그냥 그런 식으로 내리자마자 그냥 아무 때나 갑자기 여기서 내려볼까? 이래서 그냥 내리고 내린 다음에 그냥 무조건 내리면은 역 근처에 보통 시장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장부터 가요. 시장을 가면서 근처에 혹시 뭐가 있는지 뭐 잘 곳인지 그 당시엔 스마트폰이 없었나 그랬어요. 스마트폰이 있어도 그 거의 지금처럼 GPS 이런 게 막 잘 되고 한 때가 아니었어서 너무 나이가 나오나? 네, 너무 많이 나왔어요. 어플도 네. 없고. 그 어플은 있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래서 그냥 그때 막 여기저기 그냥 돌아다니면서 같이 그렇게 했던 게 저는 되게 좋긴 했거든요. 약간 낭만? 네, 그거 되게 혹시라도 하고 싶은 분 계시면은 일단 아무 데서나 내리시고요. 내리신 다음에 그 일단 시장부터 직행을 해요. 그리고 그 시장에 가서 그 지역 막걸리를 사세요. 맛있죠. 찐이다. 그런 식으로 해서 뭐 먹는 거는 이제 거기서 여기저기 아무거나 먹어도 이것저것 먹는다고 해도 그 지역 막걸리를 거기서 사서 그날 먹고 이제 조금 돌다가 다음날 또 기차를 타고 가다가 아무 데서나 또 내려요. 그리고 또 시장을 가다가 막걸리 그것도 진짜 재밌긴 하더라고요. 저는 기차 똑같이 아무 데서나 내리고 걸어 다니다가
마을회관을 갔어요. 마을회관은 네. 쉽지 않다. 안녕하세요, 여행자인데요. 혹시 숙소 있나요? 이러면 이제 대략 마을회관을 좀 열어주세요. 여기서 자고 가 이렇게. 네, 그럼 진짜 시골 같은 데 가면 그 밤하늘의 별이 진짜 아름답거든요. 맞아요. 좋겠다. 그럴 저도 땐 뭐 진짜 근한 얼마야? 저도 한 15년 전 일. 다들 그렇군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저는 기차를 타고 업무용으로 많이 다녀가지고 사실 기차 하면은 일하러 가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별로 그렇게 구미가 안 당기는 것 같아요. 음. 근데 뭐지? 저도 국내 기차는 전 국내에서 자꾸 타고 일하러 가니까 별로 로망이 없는데 약간 저는 외국 철도 낭만은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뭐 왜냐면 유럽이나 맞아. 그런 데는 뭐 이렇게 러시아 같은 경우는 횡단 열차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아예 거기에 이제 잠자는 칸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도 사실 근데 뭐 되게 더럽고 안 좋고 시끄럽고 막 그렇다거나 하는데 그냥 한 번쯤 약간 그런 생각도 있고 저는 그 일본도 철도가 되게 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류도 다양하고 되게 정말 그 지면 노선 열차라고 해야 되나? 되게 네. 느리게 가는 열차 뭐 그런 것도 있고 해가지고 뭔가 그런 거 여행이라면 약간 설레일지도 그런 느낌. 맞아요. 그런 로망들이 사실 기차 여행에 대한 이미지들이 주변에서 많이 얘기를 하시니까 그런 게 설레는 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확실한 거는 젊을 때 해야 돼요. 아유, 늙은이의 발언 이제 저희가 쭈그려서 자는 것도 네. 진짜 나이가 있어요. 네, 허리 아파요 이제. 네, 다음 날 걸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는. 맞아요. 어쨌든 저희 빨리 네. 9위로 넘어가서 9위는 하루 종일 홈데이트 하기인데 자, 기차 여행보다 홈데이트가 더 위다. 네, 라고 한다는 것은 전 불만이 있습니다. 왜죠? 어떻게 홈데이트가 9위일 수 있지? 홈데이트는 너무 많이 해서 지겹다, 설레지 않는다, 뭐 이런 그럴 수 건가요? 아니 하나님은? 그래도 네 저랑 안 맞네요. 근데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이 투표하신 분들이 또 뭐 자취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거나 하면 사실 홈데이트라고 하는 맞아.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무조건 자꾸 밖으로 돌아다녀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홈데이트라고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소중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둘만의 장소고 특히나 이제 퀴어 커플 같은 경우에는 밖에서 다니는 것도 한계가 있고 자꾸 밖에 다니면 다 돈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홈데이트를 한다? 조금 더 이제 그런 게 좀 부담이 적을 수 있고, 네. 그런 분들이 이렇게 투표를 하시다 보니까 이 9위부터가 처음으로 전체 우승, 최종 1위를 한 적이 있는, 순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해석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네. 네, 일단 홈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조건들이 몇 개 있잖아요. 홈이 있어야 되고요. 네, 홈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뭔가 놀 수 있는 네. 거리가 필요하고 아니면 뭐 홈데이트에 놀 수 있는 TV가 거리가 필요한다거나 뭐 없어도 되지. 노트북이 필요하다거나 음. 게임기가 필요하다거나 어쨌든 간에 음. 그냥 허허벌판인 집에서 홈데이트는 할 수 없잖아요. 다 가능한 네. 방법이 있어요. 그것인가요? 뭘 생각하시는지 그 모르겠지만 이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든 하고 싶은 걸 하면 된다라는 거고요. 네. 뭐 게임 같은 거 사면 되고요. 보드 게임을 몇 가지만 사도 솔직히 그냥 편의점에서 그냥 포커 카드 하나만 사도 여러 가지 게임을 또 할 수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저는 홈데이트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어떨 때 하는 데이트냐에 따라 조금 다른 것 같긴 해요. 네, 그 좋을 때도 있고 지겨울 때도 있는데 뭐 재밌기만 있으면 전 다 좋다긴 해요. 그리고 이제 8위 한번 가볼게요. 8위가 어떤 거였을까요? 8위는 불꽃놀이 구경하기. 불꽃놀이. 이것도 이제 1위 비율이 좀 나왔는데요. 불꽃놀이는 약간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불꽃놀이 때 그런 명당 찾기도 힘들고 쉽지 않은 맞아요. 상황이다 보니까 좀 높은 순위에 오를 거라는 생각은 했어요. 하지만 저는 낮은 순위였던 게 최근에 그걸 봤어요. 불꽃놀이로 인해서 많은 새들이 죽어가고 그건 그렇죠. 네,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은 쓰레기들이 바다로 떨어지고 이 환경 오염과 자연에 좋지 않다라는 것을 좀 보면서 불꽃놀이를 이렇게 좋아하지 않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기도 하고
새들한테 미안해서 더 이상 설레지 않아요. 저는. 저는 약간 이것도 약간 그거 같은데, 그 공포 영화 보면 같이 보면 그 깜짝깜짝 놀라는 것 때문에 같이 있는 사람이 그 심장이 뛴다고 생각하는 약간 두근두근.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 펑펑 그러니까 불꽃놀이 터지는 게. 펑펑 터지면 이제 약간 벌렁벌렁하지 않나요? 저는 그래서 설렌다고 또 느끼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큰 소리를 무서워해서 불꽃놀이 못 보러 가요. 저 진짜 기절해요. 저 진짜 기절해요. 근데 저는 가까이서 불꽃놀이 보는 거 그렇게 안 좋아하는 게 일단 사람들 바글바글한 데를 싫어해서 네, 거기 있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지만 만약에 그러면은 안 좋아하는 루나지만 정말로 내가 좋아하는 상대방이 불꽃놀이가 너무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나를 견뎌. 그래도 못 간다. 가까이는 못 가고 네, 그냥 멀리서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같이 보면서 노트북 먹자. 보자. 네, 큰 화면으로 보면 그게 그거야. 그게 더 잘 보일 수도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꽃놀이는 특히나 이제 밤에 하다 보니까 사람이 또 밤에 조금 더 감성적이게 되는 면이 좀 있죠. 근데 저 생각난 거 있어요. 네, 저 불꽃놀이는 그러니까 위로 터지는 불꽃놀이는 싫은데 네. 저 낙하놀이는 가보고 싶어요. 낙하놀이. 그건 좀 다르대요. 네. 맞아요. 그거는 그냥 펑펑 터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밑으로 후두두두 이렇게 떨어지는 떨어지는 거니까. 맞아요. 그거는 또 한 번 정도는 전 가볼 법하다고 생각은 해요. 그 10월부터 궁금해요. 이제 슬슬 또 시작해가지고 네. 한번 보러 가고 싶긴 해요. 몇 개 네. 유명한 데가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불꽃놀이나 낙화놀이 같은 것들 네. 맞아요. 약간 좀 다른 맥락이긴 해요. 낙화와 불꽃은 그 펑펑과는 좀 다르니까 아까 하나님이 얘기했던 기준으로는 낙화놀이는 아예 다른 기준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렇군요. 다음으로 가서 이제 7위는 무엇일까요, 루나님? 이거 너무 하고 싶은데 네. 소풍 가기입니다. 와, 소풍. 지금 날씨 딱이잖아요. 맞아요. 딱이죠. 피크닉. 저 피크닉. 얼마 전에 소풍까지는 아닌데 가봤어요. 좀 여름이 끝날 즈음에. 네. 근데 되게 진짜 별거 없이 그냥 집 근처 공원 한강 쪽에 네. 그 돗자리 메고 자전거 빌려서 네. 그냥 호로록 가가지고 사람 좀 없어 보인다는데 그냥 그대로 펴고 그때 갈 때 김밥 하나 싸갔거든요. 집에서 물 가져가고 그렇게 해서 그냥 김밥만 앉아서 좀 먹으면서 노닥노닥 그냥 누워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좋죠, 좋죠. 진짜 그렇게만 해도 좋은데 진짜 각 잡고 소풍 간다? 뭐 더 좋을 수도 있죠. 물론 준비는 힘들겠지만. 그렇죠. 근데 저도 딱 그 소풍 가는 거 좋아해가지고 그러니까 한강을 보는 걸 좋아해요. 그 잘 가는 이제 한강 소풍 이제 재료들이 있는데 네. 그 스피커, 블루투스 스피커랑 그 조명이랑 네. 돗자리랑 담요랑 컵이랑 젓가락이랑 그냥 세트가 있군요. 네. 피크닉 그리고 세트가. 혹시 모르는 이제 모기 퇴치용, 벌레 퇴치용 이런 거 다 가져가거든요. 그리고 우산도 챙겨가요. 좋다. 그런 het빛 같은 것도 막을 준비성 겸. 철저. 그렇게 해서 이제 메고 가요 그냥. 맞아요. 갈 때는 힘들어도 가서는 행복하니까. 네, 그리고 요새는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창 할 때는 그 텐트도 사가지고 집에 텐트도 있어요. 텐트가 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이 있는 걸로 설치 알아요. 가능한 데가 6시까지 있는데 가능하다고 맞아요. 들은 것 또 같아요. 밤에는 이제 거드라고 하더라고요. 네, 거기서 뭐 할지 몰라서 다 거더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숙박 금지로 해서. 네, 예전에 많이 했었는데. 맞아요. 펴놓고. 저도 한참 빠져가지고 진짜 루나님처럼 그 준비물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처음엔 돗자리만 가져가면 이제 또 조그마니까 눕기 힘드니까 더 큰 걸 사고 또 누워 있기만 하면 힘드니까 의자도 사고 싶고 매트도 뭣도 먹어야 사고. 되니까 이제 테이블도 갖고 싶고 네. 그렇게 해서 저희 집에도 텐트가 있는데 저 그걸 위해서 외건을 사고 싶었어요. 왜 세상에나. 들고 다니려면. 이건 뭐가 많더라고요. 음. 네, 그렇습니다. 네, 좋아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어느 정도는 제가 갖고 가도 먹을 거나 이런 거 갖고 가도 그 한강공원 앞에 보면은 이제는 빌려준 데가 많아서 맞아요. 외건까지 맞아요. 한꺼번에 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게 제일 낫지 않나. 집에서 왔다 갔다 들고 왔다 갔다 하느니. 실용파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이 얼마 전에도 들었고요. 자, 저는 이제 6번을 한번 발표해 볼 텐데 노을 구경하기가 있어요. 얘는 제가 얼마 전에 한강 노을을 구경하고 왔습니다. 이야. 너무 좋더라고요. 이 노을 구경할 때 네.
그것도 되게 그냥 날씨가 너무 좋아서 음. 그냥 무작정 계속 걸었어요, 같이. 음. 사람들이랑 이제 걸으면서 노을을 한번 보려고 간 것도 아니고 그냥 가다 보니까 한강 쪽이 나와서 한강으로 들어갔는데 한강에 노을이 막 지고 있어서 난리가 난 거예요.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예쁘더라고요, 노을 색깔이. 그니까요. 네. 어제가 맑았나요? 어제가 아니고 네. 지난 주말에. 그러니까 지난 약간 주말에는 늦여름 노을이 되게 예쁜 것 같아요. 그 네. 보라 색깔 나는 그거 보라색이 거죠? 핑크색에 막 네, 예뻐요. 그리고 그 타이밍이 있어요. 그 잠깐 음. 지나가는 찰나의 그 노을. 매직아워 얘기하신 거죠? 네, 뭐 6시 그런 것 반에서 같아요. 7시입니다. 아,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요. 네. 네, 저는 계절마다 조금 다를 텐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노을 구경은 이제 노을 구경부터 해서 지금 위로 저희가 이제 6위부터는 이제 5위가 이제 남아 있는데 1, 2, 3, 4, 5위는 6위까지 해서 조금 더 이제 밤으로 가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네요. 네, 주로 좀 이제 저녁 타임대가 감성적인. 많아요. 아유, 불꽃놀이부터 사람들 해서. 참. 네, 다들 하지만 밤새 전화하기는 16일이었다는 거. 아차. 밤새 전화도 집에서 하면 안 된다. 나가서 같이 만나서 있어야 된다. 루나님이 얘기했던 취향처럼.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1위부터 한 6위 정도까지는 쭈루루룩 뭐 7, 8위까지도 엮으면 엮을수록 더 좋아질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이거다 정도로만 이제 좀 갈린 것 같은데 일단 6위가 노을 구경하기였고 5위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5위는 손잡고 정처 없이 걷기. 네, 이게 제가 얼마 전에 했던 그것. 전 싫어요. 저는 걷는 좋아하는 게 편이에요. 싫어요. 저는 걷는 거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걷는 거. 하지만 걷다가 끝은 있어야 돼서 진짜 걷다가 정말로 저번에 너무 힘들었던 게 한강을 막 걷고 있었어요. 근데 너무 갑자기 힘들어졌는데 여기서 돌아가려면은 너무 많이 와버려서 그만큼 다시 가야 맞아요. 되니까. 최소 1시간은 가야지 우리가 왔던 그 근처에 뭐 가게도 좀 어느 정도 있는 근처가 그 근방으로 가는데 너무 아무것도 없는 곳들이 있잖아요. 한 번씩 한강 가다 보면은 나가기도 그쵸. 애매하고 네. 거기로 가버려서 지금 당장 카페든 뭐든 좀 앉아가지고 뭘 먹고 싶은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때가 또 겨울이었어요. 그래서 지옥이다. 갑자기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부터 이제 슬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을 거의 건너뛰면서 급격히 사람이 피폐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맞아요. 그래서 좀 계획성이 있는 사람과 함께 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 하지만 정처 없이 걷는 거는 저는 좋아하는 편이에요, 항상. 저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하르님처럼 네. 조금 걷다가 너무 좋아서 계속 가다가 힘들어지니까 네. 약간 지금 딱 좋은데? 라는 순간 돌아가야 된다. 그런 돌아간 느낌? 생각까지 하면은 좋지 않아지는 거죠. 음. 내가 여기서 이 정도 걸으면 딱 좋은데 돌아가는 것까지 하면 너무 과하게 걷는 게 되는 경우. 네, 참, 네, 고생했어요, 그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저는 안 가는 것으로. 네. 하지만 뭐 이렇게 걷는 게 설렌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 건 저는 포인트가 그건 것 같아요. 손잡고. 정처 없이보다 걷기보다 그냥 손잡고가 좀 더 설레는 포인트가 아닐까. 정처 없이 걷는다는 것은 뭔가 둘이 목적을 가지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 손잡고 둘이 있는 그 시간에 온전히 좀 집중을 맞아요. 한다는 얘기인 것 같아서 그 포인트에서 사람들이 5위로 이렇게 뽑아주시지 않았나라고 느끼고요. 자, 4위는 무엇이었을까요, 로나님? 캠핑, 네. 캠핑하기요. 캠핑 가기가 4위로 뽑혔는데요. 생각보다 높았어요. 네. 소풍보다는 캠핑. 이건 요즘의 트렌드에 좀 더 맞지 않나. 캠핑이 요새 조금 더 트렌디한 거잖아요. 소풍보다는. 트렌디하죠. 그래서 캠핑 쪽으로 소풍보다 캠핑이 조금 더 올라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캠핑이 그래도 한 10%의 비율로 최종 1위까지도 했거든요. 네. 캠핑 좀 가시는 분들 계신가요? 설레죠. 근데 캠핑 안 가본 분이라면 고생만 하다가 올 네. 것이 한 90%. 그러니까 생각만 하면 설레는데 맞아요. 그 실전에 들어가면 치고 걷고 뭐 모든 것들이 다 내가 해야 되는 거라서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치고 나면 밤이잖아요. 그래서 능숙한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 옛날에 캠핑 갔을 때 되게 황당했던 게 캠핑을 갔어요.
근데 그때 여름이었는데 비가 또 하필 밤에 온 거예요. 낮에 너무 잘 놀다가 비가 왔는데 밤에 비가 오는 줄 모르고 물가에서 텐트를 쳐놓고 잤는데 헐. 점점 물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다른 텐트에 있었던 친구네들은 이제 물이 이쪽으로 아예 텐트 쪽으로 들어오니까 그때 깨가지고 급히 텐트를 걷어가지고 막 가면서 저희를 이렇게 했는데 이제 서로 이제 깨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물이 점점 실시간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 급히 텐트를 정리해가지고 얘를 뭐 차에 넣고 할 시간도 없이 그냥 막 대충 어느 정도 물 없는 데다가 좀 정리해놓고 일단 차 타고 튀었어요. 네. 그리고 다음날 이제 짐을 수거해오고 약간 이런 식이었는데 네. 그치만 또 재미는 있었어요. 맞아요. 그게 힘들지만 또 힘든 나름대로 네. 또 추억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살아나왔기 때문에 이제 재미로 느끼는 거지. 저는 텐트를 치는 캠핑은 가지 않았고 네. 저는 생각해보면 글램핑이나 글램핑 맞아. 좋죠. 카라반 이런 거죠. 그걸 갔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게 훨씬 편하긴 해요, 다 사실은. 준비되어 있잖아요. 네. 네. 저는 돈으로 해결했습니다. 근데 캠핑 자체를 내가 치고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긴 해요. 근데 사실 초보 캠퍼 분이시라면 글램핑을 좀 먼저 가보시는 것이 분위기 파악엔 좀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거랑 요즘에 차도 꾸며가지고 예쁘게 맞아요. 차박도 차박이라고 되게 하죠. 많이 다니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진짜 만약에 연인들끼리 둘 다 캠핑이나 이런 거 안 해봤는데 한다. 싸울 수도 있어요. 진짜. 차라리 카라반이나 글램핑부터 하고 차박 같은 걸로 차박까지 아니더라도 약간 세미 차박처럼 해서 무박이더라도 소풍처럼 좀 왔다 갔다 좀 여러 번 해보신 다음에 가는 게 좋을 수도 있겠다. 네. 근데 그거 차 빌려준 데도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 차박용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걸로 좀 해보고 차를 또 꾸미는 것도 나쁘지 않다. 좋습니다. 설레긴 하네요. 네. 그러면 저희 3위 발표해 볼 텐데요. 3위는 밤하늘 별 구경하기. 사실 저는 이게 저한테는 1위였거든요. 저는 별 보는 걸 좋아하는데 생각보다 좀 야맹증이 좀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잘 못 봐요. 네. 근데 그래서 웬만해서 주변에 조금이라도 빛이 있으면 제대로 못 봐서 네. 정말로 어두운 그런 한적한 데 가가지고 하면은 남들은 저보다 더 많이 보겠지만 저한테는 그래도 좀 더 많이 보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너무 행복해요. 어차피 남들이 얼마나 보이는지는 저는 모르기 때문에 저한테 많이 보이면 됐다. 그냥 조용히 그냥 반짝반짝한 밤하늘 가만히 보고 있는 걸 너무 좋아해서 네, 별 구경을 같이 하는 거 너무 좋아하는 편입니다. 거기서 저는 막 별자리 찾고 이런 거 좀 좋아해요. 그 저도 별 보는 거 좋아하는데 네. 제가 이전에 그 일본 간 적 있었는데 네. 거기가 엄청 시골이라서 음. 그냥 쑥쑥 엄청 시골이었던 거예요. 그 온천 가게가. 네. 그래서 밤에 이렇게 딱 나왔는데 진짜 은하수가 이렇게 있는데 너무 예쁘겠다. 그래서 와 이게 만화에서만 보던 게 실제 제 눈에 있으니까 현실 같지가 않은 거예요. 여름이었나요? 네, 여름이었어요. 그때가 한여름. 은하수가 더 잘 보이는데 네. 그래가지고 마침 태풍 불기 직전이라서 더 깨끗하고 엄청 깨끗했던 거예요. 그 진짜 와 이거 너무 아름답다 생각하면서 와 이래서 사람들이 외국 가서 은하수와 오로라도 보고 오로라를 보는구나를 생각 딱 했어요. 신기하다. 저는 항상 그런 걸 보려고 시도하는데 매번 실패했거든요. 그러니까 보기는 봤는데 약간 별 구경하러 가자 했는데 그날이 알고 보니 정월 대보름이었고 약간 이런 느낌. 뭔가 잘 안 맞았나요? 가자 했는데 엄청 흐리고 그래도 보기는 그래 서울에서 보는 것보다는 많이는 봤는데 네. 그래도 아직까지 제 목표는 못 이뤘어요. 약간 루나처럼 네. 그런 걸 보는 거. 근데 별도 근데 사실 구경하려면 늦은 시간까지 같이 있어야 되고 주변에 깜깜해서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데 여러 약간 가지가. 우리 둘만 있어야 되고 약간 그런 포인트에서 설레지 않을까? 맞아요. 저는 막 펜션 같은데 조금 외진 펜션 같은데 가면은 숙박하는 사람이 별로 없기도 하고 하면 이제 밤에 새벽에 한 2시, 3시쯤 넘으면은 사람들이 거의 다 자기 때문에 빛이 아무것도 없고 그냥 우리 방 안에도 이제 불 다 꺼놓고 밖에 이제 잠깐 바람 쐬러 나가면 진짜 반짝반짝하는 그 순간들이 보여서 그거 전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국내에 추천할 곳이 네. 담양을 추천드려요. 담양. 여름에 담양이 별이 진짜 예뻐요. 그래요? 예쁜 스팟들이 많나 보네요. 그냥 시골에 있어서 그렇다고 네. 합니다. 진짜 예쁘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은 저희 2위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가봅시다. 2위 뭘까요, 하나님? 2위는요. 해외여행 가기. 아, 그, 좋죠. 해외여행. 설레네요. 듣기만 해도. 이거는 네, 어떻게 뭐 설명을 안 해도 되죠, 이거는. 음. 네, 해외여행은 하지만 해외여행은 정말 바깥으로 나가버리는 거기 때문에 함부로 네. 돌아오기가 힘들잖아요. 복불복이에요. 그래서 생각하면 설렐 수는 있는데 가서 이제 결판이 날 수 있는. 저는 해외여행을 생각하는 것만 해도 너무 소름이 돋아가지고. 네. 오. 하지만 갈 그런 때는 2명이지만 올 때는 1명일 수 있다는 거. 하. 하지만 이제 뭔가 로망적인 부분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둘이 같이 뭐 그런 TV 같은 데 나오는 해외 되게 예쁜 데 있잖아요. 저런 데 가면 되게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실 신혼여행도 해외로 많이 가는데 그렇게 해외 신혼여행을 가서 돌아와서 혼인신고 하지 못한 채로 이제 끝나는 분들도 많다라는 거. 여행만 다녀오신 분들. 아, 웃겨. 네, 신혼여행이자 이혼여행이 되는 그쵸, 그쵸. 네, 화혼여행이 되는 경우들도 네, 그렇죠, 있으니까 그렇죠. 조금 만약에 그렇게 길게 갈 거면은 국내 여행 같은 거라도 미리 좀 많이 가보고 가는 것도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그건 드네요. 본인의 그래요. 스타일을 좀 알고 가야 되는 것 같긴 해요. 네, 해외여행 사실 친구랑 가도 싸우고 돌아오는 경우들이 많기 맞아요. 때문에 음. 네, 각자 이렇게 가서 좋은 결과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저희 1위 한번 꼽아볼 텐데요. 1위는 많이들 예상하신 것들 같아요. 하지만 진짜 많은 분들이 뽑아주셨어요. 1위랑 2위가 거의 박빙이긴 했는데 어허. 1위는 무엇이었을까요, 루나님? 밤바다 걷기. 네, 이거 많이 설렌다. 좋아하죠. 네, 되게 클리셰잖아요, 이거는. 어느 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도 밤바다를 걸으면서 어떤 뭐 문학 작품 같은 데서도 네. 밤바다를 걷는 그런 씬 같은 것들이 사랑과 많이 이어지잖아요. 저는 그럴 때마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게 네. 왜 신발을 벗는 거예요? 저- 그냥 걸어. 아, 근데 있잖아요. 그거 있어요. 걸어보니까 어차피 모래가 들어가서 신발을 신고 있으면 더 찝찝해요. 아, 그래서 미리 내 발을 젓겠다. 아니, 미리가 아니라 결국 벗게 된다. 결국 벗게 된다. 근데 저는 요새는 그런 게 있어요. 요새 좀 사건물 같은 걸 많이 봐서 밤바다 걷는다고 하면 자꾸 바다에 누가 빠질 것 같고 아, 너무 거기서 아니던데? 누가 빠지는 것을 내가 목격할 것만 같고 음. 아니면 저기서 뭔가 나올 것만 같고 범죄 그런 게- 현장을 본다거나. 네, 그렇지만 밤바다 걷기는 노을과 함께 노을지는 바다에서 밤바다까지 이어지면 저는 정말로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긴 해요. 저는 그냥 이게 사실 밤바다 하면은 이제 파도 소리가 먼저 들리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어둡기도 하고 또 같이 또 손잡고 걷고 있겠죠? 그래서 약간 그런 포인트에서 설레서 많이 꼽아주신 것 같은데 네. 저는 1위까지는 아니거든요, 솔직히. 네. 약간 그러니까 발밑을 잘 신경 써야 하고 잘못하면 발목이 나가고 신발을 벗으면 발이 베이고 약간 이런 맞아요. 느낌이 요새 있어서. 좀 오염된 해수욕장들이 많이 쓰레기가 좀 있어서 많이 있죠. 백사장이 저 얼마 전에 이번 여름에 바다 놀러 가서 밤에 좀 걸었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있어요. 그것도 갈 때는 좋은데 올 때 너무 힘들어요. 이것도 이게 모래사장은 걸을 때 평지 그냥 단단한 바닥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소모가 된답니다, 여러분. 근데 그쵸. 밤이야. 피곤한 상태예요. 그런데 걸으면 너무 나른해지고 너무 기분 좋다 하지만 돌아가려고 하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내가 발을 제대로 털지 않고 신발을 신으면은 딱딱한 바닥을 걷는 것도 발이 아프고 그렇죠. 그렇다고 모래사장을 걷는다? 허벅지가 아파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로망을 깨려는 건 아니고 그럼요. 네, 잘 그냥 대비를 네. 해서 설렘을 네. 유지하셔라. 마음껏 걸으세요. 네, 이것도 다들 설레는 날이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네. 네, 저희도 조금 설레는 마음으로 큐어월드컵 그리고 이번 10월의 1주차 방송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리뷰는 안 보시나요? 아, 리뷰 2개 남았는데. 저희 댓글이 좀 달렸는데요. 그 밤바다 걷기에 대해서 그 1, 2에 대해서 조금 댓글이 달렸는데 밤바다는 그냥 뭐 여수 밤바다 항상 그런 얘기 나오는 게 있는데 밤바다. 네, 저희가 해외여행 가기에 대해서 2위에서 되게 경고를 드렸잖아요. 근데 어떤 해외여행 가기에 대해서 댓글 달아주신 분 중에 한 분이 해외에서 단둘이 의지하면서 새로운 곳 탐색하는 걸 좋아한다라고 하셔서 정말
우리 둘 말고는 어디에도 돌아가기 힘들어서 어떻게든 둘만을 의지해야 돼서 그러니까 저희가 경고한 것에 다른 방향으로 좋은 방향으로의 이제 활용인 것 같아요. 이게 이 정도면 오지를 가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극단적. 탐색 같은 건데 근데 두 분이 좀 잘 맞으시면은 의지하면서 탐색하고 하는 게 진짜 즐거운 기억이 될 수도 있을 것 그럴 같긴 해요. 수도 있겠네요. 네. 어쨌든 아무쪼록 설레시기를 바랍니다. 설레는 10월 1주차 저희 클로징으로 돌아올게요. Come a little closer, baby, read my lips. 여러분 벌써 클로징할 시간이에요. 와, 벌써요? 시간 왜 이렇게 빨리 가요? 11월, 12월 이렇게 2번밖에 안 남았다는 게 사실일까요? 너무 슬퍼요. 네, 루나 눈물 고이면서 얘기하셨으면 좋겠고요. 들켰군요. 그럼 이제 슬슬 끝을 내야겠네요. 하루님이 쳐다보고 계세요. 여러분, 저 빨리 집에 가서 자고 싶어요. 네. 1주차 들어주신 언니들 재밌으셨다면 언제든 SNS 통해서 후기 알려주세요. 그럼 언니들 잘 자요. 굿나잇. You gotta listen, check it out.